다음 주 금요일 7월 19일이면 이 구명조끼도 없이 거센 물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실종자들을 수색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돌아가신 최수건 상병의 일주기를 맞이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같은 마음인데 대통령만 다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최혜병 사건이 일주기를 향해 가는데 정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참담합니다. 대통령이 지키려던 임성근 사단장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5월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이어 어제 하와이에서 같은 사안의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최후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서울고속도로, 명품백 뇌물수수, 주가 조작, 이 모든 것이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이 5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보, 외교, 경제, 기후, 민생, 민주,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발효된 장마 대응 지시사항, 대통령이 내린 16글자로 된 공문을 보셨습니까?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지시사항의 전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폭우 속에서 오송 참사로 많은 국민을 잃었고 최상병의 어머니께서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런 반성도 변화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16글자의 지시사항을 공문이라고 발송하고 하와이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보란듯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최상병 순직 일주기를 맞아 일주기를 앞두고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남김없이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서기 위해 저는 끝까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을 하다 죽음으로 발견된 최상병의 그 기간이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어머니는 우주를 잃은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잊고 오직 마지막 한 가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편지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현장을 2번 방문해서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라고 했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북경찰청에서는 불구속으로 무혐의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국가의 역사상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국민들이 70% 이상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정확한 것을 밝혀보자고 하는데 5월 21일 날 특별검을 거부하더니 어제는 22대에서 재추진한 어제 7월 9일 아니야. 그것도 하와이 가서 까닥 눌러갖고 거부를 해.
이거 그 세계적인 망신이 아니고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것이야. 어? 1년에 우리가 수십조 국방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국방부의 사령관 국방부 장관은 도망이 나가고 장관은 내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거야. 세상에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보자 도망가는 이런 장군들과 이런 국방부 장관을 갖고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되겠냐 이겁니까? 이 조선이 생긴 5,000년이래. 가만 있어봐. 나 이런 데 처음 와서 그런데 하여튼 5,000년이래 이렇게 국방을 망가뜨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2대 국회의원들은 다시 재추진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특별검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지만이 이 나라 60만 대군이 사는 것이고 이 나라 국방이 사는 것이고 최해병의 진실이 밝혀져서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못할 때는 우리 이채 양명주 시민연대에서 전 국민들과 더불어 그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이 무지막지함하고 한심한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자신을 위하여 과욕을 위하여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조작을 하였지만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거두절미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서고금 이래 어떤 조직의 지휘관, 특히 군 지휘관은 항상 가슴과 머릿속에 일진십사, 일태십사 한 번 나아가매 10번 생각하고 한 번 후퇴하매 10번 생각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 살아남는 숫자가 가장 많은 부하 정신이 있습니다. 이번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보면 당신은 일진십사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라도 부하 직원의 목숨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소속 대대장에게 엄중하게 강제 전출, 언론 접촉 금지, 최상병 연결식 날 참석 못하게 하는 어찌 지휘관으로서 따뜻한 부모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소장, 특검을 받아서 반드시 우리 해병대의 군기강, 군인정씨를 바로 원상 복귀하십시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 해병 그 수색은 수변 수색에서 수중 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변 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서 물의 흐름을 보는 아주 간단한 수색이기에 구명조끼가 필요 없지만 임성근 사단장과 해병 고위직에 의해서 갑자기 7월 19일 수중 수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수색하는 해병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가 착용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장교들이 건의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무시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최수근 해병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최수근 해병의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자녀를 갖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10년간 실험관 그 아기 실험을 통해서 간신히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간절한 바람과 그 최수근 해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을 텐데 이 안타까운 비보를 듣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통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근 해병의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수많은 군인들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박정은 수사단장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고, 최수근 해병 시신과 그리고 최수근 해병 부모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분명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다짐한 박정은 대령의 수사 결과는 경로라고 하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대통령과 그리고 외압과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왜곡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창명주 시민연대는 만약에 겨울에 자신들의 자녀가 MT를 가고 수련회를 가게 된다면 집에서 입는 가벼운 옷이 아니라 필히 방한복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의 비극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바로잡고 일주기를 맞이해서 최수근 해병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이제 국민 분향소, 시민 분향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관저 앞인 한강진역과 그리고 인정과 8호라고 하는 종을 울렸던 보신각 그쪽에서 저희들은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 그리고 해병, 시민 추모단을 만들어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모하는 공연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4대 종단 대표들이 종교 행사를 통해서 추모하려고 하는 행사를 기억하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 앞에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